일단 뭐 보수의 심장부 대구죠. 많이 걱정들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 중앙정치권에서 있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습니다. 비상계 카드도 이야기를 했고, 자, 정면 돌파는 뭐냐면은 기강이 무너지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제 선거 40일 남습니다. 내일 되면은. 그래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이 후보자라면은 즉시 교체해버리겠다. 교체하겠다. 후보자면은 후보직을 박탈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보자가 아니면은 징계위에 넘겨야 되는 거죠. 해당 행위 하는 쪽쪽.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물러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제3의 선택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강을 잡아야죠.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만 이제 언론들이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슨 뭐 입털막이냐 비판도 못하게 하느냐 이러고 있죠. 근데 그것은 장동혁 체제에서는 어쨌든 밀고 나가려면은 이런 조치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주목을 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근데 이게 또 언론은 여기는 별로 주목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시도당별로 지역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다. 어제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시도당이 독자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독자 선대위라는 게 원래 그 전에 선거에서도 다 독자 선대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앙당에서 이렇게 중앙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뭐 대구 선대위, 경북 선대위, 뭐 충청 선대위, 충남 선대위, 대전 선대위 이렇게 다 했죠. 그거를 뭐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제 지시를 했다. 구성을 하라. 그리고 특히 어제 광역단체장 후보가 이미 결정된 지역은 지금 뭐 거의 다죠. 대구하고 충북하고 몇 군데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도당은 광역단체장 그 후보하고 협의를 해서 선대위 구성하도록 이미 조치를 다 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3의 선택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어도 안 되고 이대로 있었어도 안 되면 제3의 선택지는 새로운 체제를 가동을 시켜야죠. 선거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 그 이야기도 오늘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매번 있어왔던 조치고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겠다. 약속을 했죠. 중앙선대위도 구성을 한다. 자, 그냥 중앙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통합선대위 형식으로 해서 뭐 장동혁 대표도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뭐 명칭이 어떻게 하든 공동선대위를 하든 통합선대위를 하든 뭐 그 위에 또 아주 유력한 덕망가가 있으면 뭐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든 장동혁 대표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이제 지방은 안 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중앙에서 그 두 가지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민주당의 허점이 될 민주당 후보들의 허점이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시 재발화가 되고 있죠. 국정조사하면서 그 부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니까는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하나는 이번에 미국 갔다 왔으니까는 8박 10일 동안 미국 가서 한미 동맹 문제 그런 문제를 다 논의를 했죠. 물론 뭐 트럼프도 못 만나고 루비오도 못 만나긴 했지만 그 백악관 NSC 사람들이나 국무부 사람들이나 미국 국회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공화당 그쪽에 연구모임 그쪽에도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거리 사격을 해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대위 위원장들을 몇 사람 해서 좀 많이 찾아야죠. 대중성이 있거나 등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각 시도별로 그 시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 지역 선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선대위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공천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그래야지 이게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40일을 앞으로 다가왔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거 내부에서 할 거냐. 일단 태세 전환을 하고 싸울 상대는 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죠. 그래서 본인부터 오늘 장동훈 대표가 대여 공세를 막 강화를 했습니다. 대여 공세를 강화를 해서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 또 특검, 조작 기소물의 특검을 추진을 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김용, 대통령 최측근 김용, 뇌물죄로 2심까지 징역 5년 선고받고 공춘장 내놓으라면서 민주당을 덜 쑤시고 다니고 있다. 통일교 뇌물 받은 전재수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돼버렸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 선거 취재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은 특히 이 전국적 규모 선거에서 내놓는 후보 쪽쪽 하자가 있는 이런 건 저 처음 경험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들 친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친한 사람들, 자기 계파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막 내놓으니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공격 포인트로 이제 앞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싸움 상대는 민주당이다는 선언이죠.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의 심판으로 지금 공소취소 국정조사가 오히려 이재명 쪽의 제가 있는 그 쪽으로 검사들이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나 정원들이 막 나오니까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고 곧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다. 구치소, 이재명 구치소 가면은, 아니면은 의원들 열으면 구치소 가면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의원총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선을 대여 투쟁 쪽으로 오늘부터라도 확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 오늘 보수의 신장 TK 대구의 공천 문제가 정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공천 갈등 파동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된 거죠. 9명의 후보가 대구시장에 나선다고 그렇게 현역 의원이 5명이나 막 나서고 하는 것도 지금 홍준표 나가서 뭐라고 하지만은 홍준표 책임입니다. 홍준표가 대권 욕심에서 이 대구시장 자리에 박차고 안 나갔으면은 이렇게 난립하지 않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무주공산이 돼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 가장 핵심은 주호영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죠.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3파전 되면 안 된다. 김부겸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표가 갈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절대적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오늘 컷오프 됐던 주호영 부의장이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컷오프 가처분 항고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죠. 그래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선언을 했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을 했는데 법원의 결정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그렇지만 본인도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억울하면 호소를 합니다.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가 됐다. 이런 이야기 쭉 하고,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아주 좀 또 날선 비판을 합니다.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다. 옛 문구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뒷것을 보이면서 포기 선언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처음에는 이 대구 시민사회에서 이진숙, 주호영 두 사람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서 한 사람을 뽑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1월 날 발표가 됩니다.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추경호, 유영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히는 사람하고 다시 결선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절대 안 하죠. 안 하는 게 맞죠. 정당에서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상황에서 여기 이 조호영, 이준석 중에서 조호영 부의장은 드롭을 한 거죠. 그럼 이준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할 때 이 현지 지역 언론의 그 기사를 잘 봐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언론에서 무슨 뭐 그쪽에 대구 상황이 어떻고 대구 정서가 어떻고 거의 뭐 이 코끼리 뒷다리 짚기입니다. 이거요. 특히 이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는 그 현지 언론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금 그 부산에서 그 박형준, 전재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간 이유를 여기 서울에 있는 언론이나 이 패널들은 무슨 그게 뭐 부산에 간 한동훈 효과다. 말도 안 되는, 저 멀리서 말도 안 되는. 근데 부산에서 그렇게 하는 분석하는 신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일보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죠. 부산일보는 딱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합니다. 전재수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까르띠에 시기 때문이고, 하나는 사이 보수가 결집하는 거다.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게 현지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또 서울에서 이런처럼 말이 많은데 대구일보, 현지 언론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마 이게 정확할 겁니다. 자, 대구일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의 단일화하도 대구시장 포기하고 보궐선거 실리 택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 일단 이준석 전 위원장이 겉으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반발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향후 치러질 보궐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이중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구시장 무소속 그 출마를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조영 의원도 드롭해버렸고 이제 혼자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물론 본인은 뭐 본인이 지지율 1인데 내가 왜 그만둬야 돼 하고 계속 도전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대선은 이미 기울었다. 이 두 사람 결선에 올라간 추경호, 유영아 중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끝까지 무소속으로 하면은 나중에 단일화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추경호, 유영아 두 사람은 단일화 절대 없다고 못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3자 대결로 가는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유영아, 추경호 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유영아 의원은 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단일화는 없다고. 만약에 투표 전날 단일화 안 하면 진다. 김부겸에게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그 위원장이 뭔가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특히 그냥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전 위원장이 오늘 다수의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 우파 단일 후보가 있어야지 승산이 크다. 우파 단일 후보 가능성을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그전에는 이 3자 대결 해도 이제 자신이 있다. 4자 대결 해도 자신이 있다.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톤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필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대구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자칫 보수 분열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된다. 자, 그래서 주목할 점은 완주 여부에 대한 태도인데, 내가 끝까지 무소속으로 갈 건지 그 태도인데, 이준석 전 위원장은 결정할 시점이 되면 말하겠다. 완주 끝까지 할 건지, 그전에는 무조건 고! 근데 지금 말이 좀 톤이 다운됐죠. 최종적으로 완주할지 결정을 하는 시점이 되면 말하겠다. 완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자 구도란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답을 피하는 전략적 모성을 일단 보였다. 그런데 이거는
1월 날, 26일 1월 날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됩니다. 추경호냐, 유영하냐. 여기서 그 선정이 되는 순간에 아마 보수 승리를 위해서 용퇴한다. 이렇게 선당 후사를 선언을 하면서 플랜 B로 가서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를 하는 그 계획 아니냐.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추경호가 된다면은 달성의 보궐선거가 생기고 유영아가 되면은 달성 갑의 보궐선거가 생기는데 거기 또 꽃가마 태워서 보내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도 그때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여론이 국회 가서 싸워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이죠. 전략 공천에 유리한 고지. 대구가 아니라 다른 곳도 뭐 공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대구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랜 B로 가는 하나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대구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당 지도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가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전 위원장이 그때 긴급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대구로 극비에 갔다. 미국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장동혁, 이준석 두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반주를 곁들여서 독대를 했다.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뜻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가는 거 접고 국회 진출로 방향을 트는 플랜 B가 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이 그 전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내다보고 지역 언론이 저렇게 분석을 하고 저런 것이 보수 우파가 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역행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그래서 이번 1월 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은 아마 당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의종군, 당장은 백의종군이지만 이제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도 하나의 이 안전을 위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